이제 문제 풉시다. 자, 오늘은 686번 세트가 있었고, 어, 괜찮은 세트였다고 생각해요. 다 못 풀었지만. 그래서 A번부터 D번까지는 뭐 조금 평이한 난이도였고, E가 조금 어려웠고, F는 여기 있는 거 이 자리를 생각하면 평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A번 스페셜 퍼뮤테이션. 이 문제는 어떤 정수 n을 줍니다. 정수 n을 주는데 우린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퍼뮤테이션이 뭐냐면 n개의 숫자, 1부터 n까지 n개의 숫자가 딱 한 번씩만 나오는 매열을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n을 받아서 그 n을 가지고 퍼뮤테이션을 만드는데 n제곱 같은 코드. 미친 n제곱 같은. 그래서 퍼뮤테이션을 만드는데 퍼뮤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퍼뮤테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PI는 I, 그러니까 I번째에 I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오면 안 되고 두 번째 2가 오면 안 되고 세 번째 3이 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 일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짜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면 한 칸씩 비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그 1, 2, 3, 4, 5가 있으면 우리는 PI에다가 여기다가 1이면 안 되는 거고 2면 안 되는 거고 3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칸씩 비껴 나가서 2를 여기다 적고 3, 4, 5 그리고 여기까지 적은 다음에 1을 마지막으로 적고 이런 식으로 그 한 칸씩 비껴서 적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해법이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고 그거 말고도 해법은 되게 많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퍼뮤테이션 랜덤으로 만드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n이 100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막 섞다 보면은 어떻게 되지 않나? 근데 어쨌거나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 번호를 출력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유니크 비트 옥션 문제는 유니크 비드 옥션이라는 거에 룰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n명이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에 그 각자 돈을 걸어요. 근데 돈을 거는데 그 건 돈들 중에서 제일 적은 돈을 걸었으면서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건 돈이 유일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유일한 것 중에 제일 적은 돈을 건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경매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물건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니크한 게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회 건 사람이 2명이다. 이러면 그 유니크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건 그 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숫자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그 어떤 숫자들 중에 유니크하면서 제일 작은 게 뭔지를 찾고 그리고 그게 몇 번째에서 등장했는지를 다시 역추적해서 그걸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 조건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몇 번째 들어온 값이냐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 과정이 좀 귀찮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쫙 입력을 받아서 그게 몇 번씩 등장했나로 정리를 하고 그 중에 제일 한 번만 등장하고 제일 작은 걸 찾아서 그게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다시 찾아서 출력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 B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다 맵에다가 때려박고 그 맵에 있는 걸 다시 셋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왜 맵에 있는 걸 셋에다 집어넣었냐면
딱 1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그 딱 한 번만 등장한 것만 셋에다가 집어넣고, 만약에 셋이 비어있으면 마이너스 1이고, 셋이 비어있지 않으면 제일 앞에 있는 거 출력하고,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걸 출력하려면 앞에서부터 그 제일 앞에 있는 게 그 A라는 처음 입력 배열에서 몇 번째 등장인지를 찾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과정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일단 구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전 그냥 생각나는 게 그거라서 맵이랑 셋을 써서 했지만, 이거는 뭐 정렬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직접 그 큰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체크를 하면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금까지 나온 제일 좋은 값이 뭔지를 기억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한 코드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 B번의 해법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답을 기억한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해 중에서 그 한 번만 나왔고 제일 좋은 걸 기억을 하고, 그게 또 나오면 그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정렬을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 B였고요, 이게. 문제 C는 sequence transformation. 이 문제는 그 어떤 특정한 숫자 x를 골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수예요. 어떤 정수 x를 고르고, 그 배열에서 x가 아닌 것들만 그 부분적으로 x가 아닌 것들이 있는 곳만 부분적으로 골라서, 예를 들어서 이 배열에서 1을 골랐다. 그러면 그 1이 안 나온 곳만 이런 식으로 골라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워서 그 1만 남도록 하는데 몇 번이나 지워야 하는가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배열에서 1 빼고 전부 지우려면 여기를 이렇게 지워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우고 하면 두 번 지우기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런 식으로 지워야 되는 영역이 몇 개나 되는가를 찾아서 그 중에 최소값을 구해서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특정 숫자마다 구간 개수가 몇 개인지만 저장을 해놔야 되고, 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니까 특정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도는 식으로 풀면은 그 시간 초과가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숫자,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이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 구간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맨 앞에 있는 구간에 여기 1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1 사이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지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맨 앞에 있는 것 경우에는 그 앞을 지울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맨 뒤에 있는 어떤 숫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2가 있다. 근데 2 빼고 다 지우면 그 맨 뒤에 여기를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 앞이나 맨 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장 횟수에서 하나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등장했으면 하나 빼고, 맨 뒤에서 등장했으면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특정 숫자들 그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1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하나죠. 이런 숫자 그룹이 몇 개나 등장했는지, 그리고 맨 앞에서 맨 뒤에서 등장했는지를 체크를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룹의 등장 횟수, 만약에 딱 한 번만 등장한 숫자가 있다 외웁시다. 뭐 어떤 숫자 2가 한 번만 등장했어요. 그리고 맨 앞이나 맨 뒤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딱 한 번 등장한 숫자의 맨 앞에서 이렇게 잘라야 되고, 맨 뒤에서 이렇게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등장하면 2, 그러니까 등장 횟수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맨 앞에서 등장했으면 마이너스 1, 맨 뒤에서 등장했으면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0번만 잘라도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그 숫자랑 같은 것들 그룹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맨 하나를 빼고 그 중에 최소값을 출력을 하면 돼요. 저는 이 문제를 A를 입력을 받아서 지난번 숫자랑 달라질 때마다, 그러니까 지난번 숫자랑 다른 게 들어왔을 때마다 그 숫자를 바꿔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의 그룹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특정 숫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전부 세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장했던 숫자들 중에서 제일 등장 횟수 마이너스 맨 뒤, 그게 제일 작은 값인 걸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C번 문제였어요. D번으로 넘어갈게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수 n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n을 가지고 A1부터 AK까지의 어떤 수열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그 수열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모든 AI는 1보다 크다. 그러니까 2 이상인 정수다. 그리고 A1부터 AK까지를 모두 곱하면 n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부 다 n의 약수여야 될 거고 n을 소인수분해는 아니죠. 소인수분해는 아니고 그거를 그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것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이런 A1부터 AK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 플러스 1이 그 AI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숫자가 앞에 나오는 숫자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K가 그 최대한 커야 된다라는 건 가능하면 수열의 길이를 늘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36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다. 36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으면 이거는 뭐 3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A가 각각이 1보다 큰 자연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장 길게 늘리려면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에 약수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2를 포함을 했으면 이것도 2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를 한번 포함을 했으면 뒤에선 계속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추측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것들 중에서 제일 긴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제일 길게 나오는 거. 뭐 여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배열을 아무리 길어도 3 넘게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써먹었다. 그러니까 막 3을 앞에서 써먹었어요. 그럼 뒤에는 3의 배수를 또 써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걸 2번 썼으면 세 번째에는 3의 배수를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중에 제일 긴 거 하나만 골라서 그거를 쭉 늘려 쓰는 게 이걸 K를 제일 길게 하는 전략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능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긴 거 하나만 골라 소인수 중에서 제일 많이 곱해진 것들. 그러니까 이 경우엔 2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가 제일 많이 곱해진 경우도 있고 그거랑 그거의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만큼 이렇게 쭉 늘어놓고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전부 곱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45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K를 최대한 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 중에서 제일 길게 나온 거를 K의 길이로 써서 이렇게 최대한 길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전부 곱하면 이 숫자가 되는 수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뭐 그거 외에
아까 얘기했죠. 그 만약에 앞에서 3을 써버리면 그 뒤에는 그 3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 그래서 그 3을 K로 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제일 길게 나온 것만 K로 사용을 해서 그 이렇게 최대한 그 적게 써놓고 Hey, welcome Jory, welcome to my math stream. 최대한 길게 쫙 써놓고 맨 뒤에다가 나머지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다 나머지를 곱하는 것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걸 만드는 과정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 만약에 이게 소수면 이런 식으로 그 딱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고 소인수 분해를 해서 쫙 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일단 정수론도 들어가고 좀 그 숫자를 가지고 배열로 만들고 그런 좀 까다로운 과정도 거쳐야 돼가지고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저는 이거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좀 코드가 지저분하지만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것들 중에 제일 긴 거를 하나 구해서 딱 그만큼 이렇게 배열을 그 수를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값에다가 그 수로 그 길이만큼 나눈 거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를 마지막 값에다가 곱해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해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 복잡도는 각각의 그 n에 대해서 루트 n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소인수분해해야 하는 시간 복잡도는.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작정하고 그 10만 이하의 그 그러니까 10만 이하의 소수를 다 구해놓고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기는 해요. 그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전체 그 수행 시간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빼먹은 거 없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 D였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2. 문제 2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문제 2가 뭐냐면 undirected 그래프,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n개의 버텍스랑 n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서 여기 커넥티드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 n개의 버텍스랑 그리고 n-1개의 엣지가 있고 커넥티드면 그러니까 간선이 정점보다 하나 적은 상태에서 커넥티드면 그건 트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트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래프가 있고 그 간선의 개수보다 그 하나 적은 정점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간선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트리예요. 근데 여기서 그 간선이 딱 하나 많습니다. 딱 하나 많다는 건 뭐 이런 거죠. 이러면 뭐 대충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트리에다가 간선을 딱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런 사이클이 하나 추가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사이클, 적어도 하나가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그래프죠, 이건. 정확히 하나만 사이클이 존재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셀프 루프 없고 멀티플 엣지 없고라고 조건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심플 패스의 개수, 심플 패스라는 건 그 어떤 그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정점들의 조합이 유니크한 그런 그 경로를 심플 패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1, 2, 3, 3, 2, 1 이런 식으로 뭐 밑에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의 심플 패스를 쫙 구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1에서 4로 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1, 2, 4가 있고 그리고 1, 2, 3, 4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한 가지 그 시작점 끝점에 대해서 심플 패스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심플 패스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래프 위에서.
심플 패스의 개수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숫자가 커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게 틀이라고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약간 트리의 변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트리의 변형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트리에선 어떻게 심플 패스를 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트리에선 우리는 심플 패스를 어떻게 구할까요? 트리는 그 심플 패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 경로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말고. 자를 띄우려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 경로가 하나만 존재해요. 그러면 그 심플 패스의 개수는 정확하게 2분의 n 곱하기 n-1개가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트리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클이 하나 있는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사이클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 그 점을 그 루트로 하는 이런 그 서브 트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 위에 있는 어떤 특정 한 점을 루트로 하는 서브 트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브 트리 위에서의 특정 시작점과 특정 그 도착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 사이의 심플 패스가 한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서브 트리 위에 있는 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서브 트리 위에 있는 게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서브 트리 위에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 심플 패스를 가지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그 서브 트리 루트에서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 경우랑 이쪽으로 반대로 돌아서 가는 경우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같은 서브트리 이런 식으로 같은 서브트리 안에 있으면 심플 패스가 한 개고 서로 다른 서브트리 안에 있으면 심플 패스가 두 개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서브트리 안에 있는 것들 이 서브트리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좀 이따 그 트리의 크기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이 서브트리의 개수를 s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뭐 s라는 서브트리가 여러 개 있어요. S1, S2, 점점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서브트리가 있을 때 그 서브트리 안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이고 그거 말고 모든 조합에 대해서는 그 두 번씩이다. 두 번씩이면 그 전부 두 번씩 세면 그 모든 경로의 개수가 n 곱하기 n-1기가 되겠죠. 그 모든 쌍 사이의 경로가 두 개씩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렇게 세놓고 이게 그 두 번씩 센 경우고 거기서 한 번씩만 세면 되는 경우를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s i s i 마이너스 1을 하면 좀 더 잘 적을 수 없냐?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각각의 서브트리에 대해서 그 각 서브트리에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딱 한 번만 서로 방문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니까. 그 일단 전부 두 번씩 구해 놓은 다음에 한 번만 등장하는 개수를 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각 서브트리들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트리들로 나뉘어서 서브트리라는 건 이런 그 사이클 위에 어떤 한 점을 루트로 하는 트리죠. 그리고 그 사이클 위에 있는 다른 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트리를 서브트리라고 해요. 그렇게 정의를 해놓읍시다. 그럼 그 서브트리들이 몇 개나 등장하고 각각의 크기가 몇 개냐라는 게 우리의 그 다루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그 어떤
어떤 그 트리가 있고 그거를 어떤 그 사이클이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그 그래프가 있고 그 위에서 그 사이클에 해당하는 게 뭐고 사이클에 해당 안 하는 게 뭔가를 체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걸 어떻게 감지를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는 여기 이 그래프에서 리프 노드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리프 노드를 지우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리프 노드가 되는 게 있죠. 그걸 또 지워요. 그런 식으로 리프 노드를 전부 지우면 우리는 이 사이클에 해당하는 점들 외에는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지울 수 있어요. 사이클 외에 모든 점들을. 그러니까 지워진 것들은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점들이고, 그 지워지지 않은 것들은 모두 사이클에 해당하는 점들이죠. 이렇게 전부 다 지우고 남은 것들을 사이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클에 해당하는 점들 각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을 루트로 하는 트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래프를 받으면 그 그래프에서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리프 노드를 전부 지우는 식으로 사이클이 뭔지를 감지를 하고 그 사이클에 해당하는 노드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이거를 시작으로 하는 서브트리의 크기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그 서브트리의 크기 각각을 그 전부 두 번씩 센 거에서 서브트리의 크기 각각을 한 번만 세는 것들이죠, 이게. 각각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문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한 과정인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생각해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푼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 디텍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게 좀 까다로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이클 디텍션은 했는데 그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그 사이클의 길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사이클 디텍션을 하는 방법을 이게 트리에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리프 노드를 다 지우는 방식으로 사이클 디텍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이렇게 그 리프 노드를 전부 지우는 방식으로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노드 그 사이클 위에 있는 각각의 노드를 그 루트로 하는 서브트리들 각각의 크기를 구해서 답에서 빼주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방금 설명한 문제 2번까지 하려고 해요. 조금 내가 설명했지만 내가 좀 별론 것 같긴 한데 오늘 좀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내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어. 그냥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전 오늘 좀 일찍 끌까 하고 있어요. 일찍인가?